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은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말합니다. 개발 분석에 대한 타당성 분석 강의 앞서 공지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까지 연 회원비 165만 원을 입금하시면 제 강의, 모든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매일 한 과목당 한 파트씩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 파트별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물론 각 과목당 핵심 이론 교재를 복사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매일 업무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한 파트별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 이론 교재만을 반복해서 듣고 읽는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평균 60점대 이상으로 충분히 1, 2차 동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회원비 165만 원 입금하시면 매일 시험에 나올 핵심 이론만을 강의한 전과목 강의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이상 공지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투자에 대한 분석이라 하면 안 됩니다. 수익성에 대한 분석,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사회적, 업적, 경제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수익성이 타당성 분석이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인은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로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에는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있다. 타당성 분석의 종류 세 가지. 항상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종류하면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그죠? 한국 사람의 이론은 항상 세 가지를 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의 종류 세 가지 하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부동산 학개론은 개념에서도 항상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종류 나오면 항상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기본으로 갖고 가시면 아주 종류를 암기하기가 쉽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첫 번째 종류는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있습니다. 법률적 타당성 분석 하면은 부지와 관련된 법적 제약 요건을 분석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와 개발 규모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타당성 분석하면은 법적 제약 요건을 분석한다. 그럼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익, 시장 수요와 공급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하면 경제니까 비용성, 수익성, 시장 수요와 공급 등을 분석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기술적 또는 물리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의 개발 대상 부동산의 건설 및 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지형이나 지세 또는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의 개발 대상 부동산의 건설 및 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한다?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있어서도 워포드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세 가지가 나왔죠.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워포드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위험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에 관한 위험이 있다는 거. 부동산 타당성 분석의 방법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법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에 상권 분석이 나옵니다. 상권 분석,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합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용어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번에 31회 시험에도 나왔죠. 민감도 분석은 거의 중개사 시험에 5번, 6번 나옵니다. 항상 민감도 분석의 개념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민감도 분석은 첫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하지만 투자론에 대한 분석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에 대한 분석 기법의 용어가 뭐냐 시험에 나오죠. 자, 민감도 분석이란 뭐냐 하면은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감응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다 산정을 시킵니다. 산정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에 인풋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요소를 제공을 하죠. 자,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인풋, 산정하여 나오는 결과, 아웃풋, 나오는 결과를 필요한 부분을 분석한다. 이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핵심은 모든 가능성 있는 요소를 분석한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입니다. 모든 가능한 요소 나오면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다.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이란 단어 나오죠.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값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분석 기법 나오면 민감도 분석이라 하셔야 됩니다. 자,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의 변화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어떤 모든 요소를 투입해서 나오는 결과를 분석한다. 주요 변수들의 투입에 대한 어떤 값을 분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민감도 분석을 찾아야 됩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감응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값을 미리 다 투입해서 나오는 결과를 미리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모든 가능한 투입 요소를 전부 투입해서 나오는 결과를 분석한다.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분석한다.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민감도 분석은 시간의 흐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투입해서 나오는 값을 분석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민감도 분석을 모르면 중개사 부동산 개론을 시험 볼 수가 없듯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민감도 분석 하면은 감응도 분석이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항상 개념을 외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전체를 외우지 말고 핵심 포인트를 외워야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민감도 분석이란 가능 모든 요소를 미리 분석을 해서 미리 투입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분석한다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반드시 구별할 것. 민감도 분석이란 모든 가능한 요소를 투입해서 나오는 값을 또는 나오는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민감도 분석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중개사 시험에서. 자, 두 번째, 부동산 개발의 진행 순서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진행 순서는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템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업의 구성, 아이디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모든 경제를 분석한다 해서 지역 경제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 경제 분석을 하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예비적 계략적으로 어떠한 수익성을 대충이나마 잡아야죠.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동네 인근 지역을 한번 둘러봐야죠. 인근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부지를 확보합니다. 바로 사업 부지를 확보한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진행 순서하면 사업 부지 확보가 먼저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업 부지,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 사업 구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경제를 분석을 해봐야죠.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 계략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고 나서 인근 지역을 둘러봐야죠. 인근 지역을 분석하고 나서 사업 부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이 들어갑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반드시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성 분석을 나중에 하고 그리고 나서 총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고 나서 금융 조달을 하고 건설하고 마케팅하면 끝납니다. 자, 반드시 사업 부지 확보한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 먼저 해야 하는 분석이보다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 다음에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의 다음 단계로 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경제성 분석, 그리고 나서 금융 조달을 하고 나서 건설하고 마케팅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지역경제 분석은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를 분석하는 거시적 측면입니다. 자, 거시적 분석하면 지역경제 분석으로 갑니다. 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자, 모든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야지 특정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틀린 말입니다. 지역경제 분석은 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 고용률, 소득 수준, 교통망 등의 모든 요인을 분석하는 거시적 측면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은 2포인트입니다. 특정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모든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가야지고, 두 번째는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지 미시적 측면의 분석이라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를 분석한다. 거시적 측면으로. 그래서 인구수, 고용률, 소득 수준, 교통망 모든 요소를 먼저 분석하는 게 지역경제 분석이다. 모든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걸 분석해야 됩니다. 특정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경제 분석은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지 미시적 측면의 분석이 아닙니다. 자, 개발사업과 관련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하는 게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예비적이란 말 나왔으니까 당연히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개선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략적이란 말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죠.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자,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하는 게 계략적 타당성 분석. 당연히 문장에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으로 갑니다. 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계략적으로 행해지는 타당성 분석하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본다는 것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인근 지역을 분석한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지역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것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인근 지역을 분석해야죠. 자,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근 지역 분석까지 하고 나서 사업 부지를 확보합니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지, 이 타당성은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지 투자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야, 투자자를 유치하는 분석이 아니에요. 야,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에 대한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개발 사업이 투자자를 유인할 만큼 충분한 뭐가 있는 거?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사업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이 투자자를 유인할 만큼 충분한 무엇이 있는가를, 수익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단계를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투자 분석하면 안 됩니다. 수익성을 분석한다 해야지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를 초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를 초점에 맞춘다.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 안에는 시장 분석이 있고 시장성 분석이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성 분석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비슷하다, 유사하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비슷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반드시 구별되는 개념으로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반드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에 시장성 분석은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감도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놓쳐서는 부동산 개론 시험 보수가 없죠.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시장 분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선행 분석, 시장 분석. 이름이 두 자니까 먼저 하고 이름이 세 자니까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성 분석을 나중에 합니다. 후행 분석, 시장성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은 거시적 분석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고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다. 그래서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 성장성, 시장 점유율, 개발의 타당성, 채택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 분석입니다. 자, 시장 분석은 거시적으로 먼저 큰 아웃라인의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개발 타당성 분석에서 먼저 하는 게 보다 시장 분석, 그리고 나서 후행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럼 먼저 하는 시장 분석은 뭐가 있다? 시장 분석에 대한 개념 하면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을 분석하는 것, 또는 시장의 점유율, 개발의 타당성, 채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입니다. 자, 부동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이다. 시장 분석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후 검증 차원에서 사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이 시장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석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진 게 원칙이나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후의 검증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면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시장 분석, 시장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개별성 때문에. 자,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개별 건건이 부동산에 대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건건이 시장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분석이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자, 시장 분석은 거시적 측면으로서 시장의 성장성, 점유율, 그 다음에 타당성, 그 다음에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시적 측면이다 하면 되겠죠. 당연히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진 게 원칙이지만 사후의 검증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시장 분석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복잡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시장 분석이 뭐냐? 딱 그러면 특정 유형의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상황을 분석한다 그러면 시장 분석으로 갑니다. 자, 시장 분석이라는 건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그러면 시장 분석. 자, 시장의 성장률, 점유율, 타당성, 개발 가능성, 채택 가능성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 그럽니다.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죠. 어떤 특정 부동산의 유형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만을 분석하는 거다 시장 분석이라 합니다. 자, 시장 분석 다음에 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시장성 분석은 흡수율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흡수율 분석, 시장성 분석, 그리고 그것은 미시적인 분석입니다. 자, 미시적이라는 것은 더 자세히 분석하는 거죠. 더 자세히 어디까지 분석한다? 장래, 미래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시장성 분석은 현재와 과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 미래에 대한 가능성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시장성 분석과 흡수율 분석이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자,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의 장래, 매매나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시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또는 경쟁력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성 분석하면 반드시 미래 또는 장래, 가능성 이런 단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틀린 말로 간다. 그래서 최소한 미래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줘야죠. 아니면 가능성, 타당성, 가능성, 경쟁력을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조사, 분석한다.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개발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분양과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개발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분양 및 임대 가능성을 분석한다. 그러면 시장성 분석으로 갑니다. 분양 및 임대 가능성까지 분석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수요자의 선호와 경쟁 환경을 분석하여 분양 실적을 극대화하는 토지의 최주요 이용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성 분석은 수요자의 선호와 경제 환경을 분석해서 분양 실적을 극대화하는 가능성까지 분석하니까 극대화하는 토지의 최주요 이용에 대한 연구 작업입니다. 자, 시장성 있는 상품의 특성 확인, 경쟁 및 임료, 분양가 확인, 시장의 흡수율 등을 분석하는 작업. 시장의 흡수율까지 분석한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분석한다. 이게 시장성 분석. 자, 시장성 분석은 반드시 시장 분석 다음에 이루어지는 후행 분석이고 미시적인 분석이다. 어떤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시장성 분석은 반드시 미래 또는 장래 또는 가능성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미래 또는 장래
매매나 임대가 될 가능성을 분석한다. 시장성 분석. 자,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분석한다. 시장성 분석. 비슷한 말은 뭐다?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자, 흡수율 분석도 똑같이 미래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이며 지역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특정 지역에서 단위 시간 동안 흡수된 비율을 말한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추세를 분석한다. 흡수율 분석입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흡수율에 대한 분석의 관념입니다.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다. 이게 흡수율 분석이지 민감도 분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흡수율 분석이지 시간에 대한 추세를 파악한다. 흡수율 분석이지 이게 민감도 분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 민감도 분석은 모든 가능성의 예측을 미리 투입해서 나오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이고,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미래 또는 장래 시간의 흐름의 추세까지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흡수율 분석은 과거, 현재의 추세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흡수율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흡수율과 시장성 분석은 현재와 과거의 시장에 대한 것만 분석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죠. 흡수율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반드시 어느 단어가 나와야 된다. 미래 또는 장래에 대한 흡수율 분석까지 목적으로 한다. 미래 또는 장래 가능성, 흡수율, 추세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성 분석 내지는 흡수율 분석으로 가야 됩니다. 자, 흡수율 분석하면 시간의 경과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는데 단순히 그 시간의 경과를 과거나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흡수율까지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성 분석도 마찬가지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분석한다. 시장성 분석. 자, 시장성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후행 분석으로서 무슨 분석? 후행 분석, 시장 분석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후행 분석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미시적 분석과 후행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 흡수율 분석,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분석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경제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시장 가치라는 것은 현재 어떤 시장에 통용되는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현재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분석하는 게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 하면은 시장 분석의 측면이 강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익,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분석하는 게 투자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분석하면 경제성 분석으로 가야지 이게 시장 분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까지 같이 분석하는 것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시장성 분석도 경제성 분석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순영가 이런 모든 투자에 관련된 용어를 다 분석하는 것이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순형가 이런 경제적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다. 경제성 분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끝납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을 평가하고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경제성 분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강의를 매일 강의 녹음을 계속 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반복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은 연회원 165만 원을 입금하시면 시험 당일까지 모든 전 과목의 강의를 매일 강의를 전송해 드립니다. 그 강의를 계속 날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양이 적은 대신 그게 축적되면 그 시험이 1일차 동차 60점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험은 넓게 공부하는 것보다 좁게 확실히 반복해서 그 포인트대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타당성 분석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연애운비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